네, 저는 그 민족동국 45대 총학생회장 남보라라고 하고요. 올해 45대 동국대학교 총학생회는 지속가능한 동국을 위한 새로운 선택 골든타임이라는 모토로 총학생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총 한 20명 정도 되는 집행부들과 같이 1년을 꾸렸습니다. 저희가 그 작년에 선거 진행이 어렵게 됐어요. 이제 매년 있는 거지만 학교에서 그 학생준칙이라는 학교의 규칙을 근거로 선거를 진행하지 못하게 했고, 그래서 학교와 이제 선거를 진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뭔가 협의를 하고 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과정에서 동국대학교라는 곳에서 어떤 학생회가 필요할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골든타임이라는 이름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골든타임이라는 게 그 MBC 드라마 보면 그 생사의 갈림길에 선 사람이 죽기 전에 꼭 치료받아야 되는 1시간을 뜻하는데, 사실은 다른 여느 대학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학생회가 그리 녹록지는 않았어요. 많은 친구들이 이제 학생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많이 모이지도 않고, 사실 스펙이나 취업이나 등으로 바빠가지고 대학이라는 곳 자체를 뭔가 머무를 수 있고 열정을 발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지고 가지 못하는 이제 문제들이 있었고, 과정에서 그러면 그래도 동국대학교의 총학생회라는 게 무엇인지, 필요하다면 이걸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올해 2014년이 참 중요하다. 우리에게 다시 학생회를 살려낼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시간으로 만들자라는 기조로 준비를 했고요. 3가지를 약속드리면서 왔었는데, 첫 번째로는 기본에 충실하자라고 해서 우리 학교에서 처음으로 통장 공개를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통장 공개를 실시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학생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를 지원하자였는데, 학교에서 주변에 친구들이 좋고 밥 먹는 모임이든 동아리든 이런 공동체가 살아야 그게 동국대학교에 머무를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해서 공동체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했고, 세 번째로는 그인 바탕으로 교육 문제 해결하자라는 정책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1학기 때와 2학기 때 DIY, Do It Yourself라는 실천단이나 아니면 2학기 때 무한도전이라는 실천단으로 등록금, 장학금 관련한 전반의 문제부터 영어 강의라는 수업의 질 문제까지 설문조사도 받고, 또 학생들이 전체 모여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요구하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식으로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가장 성과적이었던 사업은 대동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총학생회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었던 사업도 대동제예요. 왜냐면 사실 동국대학교 축제가 엄청 막 이렇게 재밌고 기대되고 이러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연예인 누구야? 라는 질문이 축제의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학생들의 열정을 발현할 수 있는 공간이 대동제였어야 되는데, 학생들은 주변부로 밀려나고 연예인들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1학기 때 그래서 저희가 전면적으로 연예인을 부르지 않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해서 대동제를 꾸려보겠다라고 했고,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과정에서 학생들이 엄청 많이 참여할 수 있었고, 또 유의미한 좋은 사업들을 많이 낼 수 있었지만, 과정에서 연예인이랑 한바탕 신나게 놀고 싶었던 친구들의 흥을 잃어버리게 된 게 문제였었고, 그것 때문에 이건 너무 급작스러운 변화 아니냐라는 비판을 좀 받았었어요. 그래서 2학기 때 저희는 이제 목멱가요제라는 큰 가요제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요제 때 다이나믹 듀오 같은 많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가수를 부르면서도 가요제에 출마하는 친구들 자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획 사업을 좀 진행을 했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노래만 부르고 순서만 소개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친구들의 인터뷰를 한 20-30분 정도 진행하고, 사전에 그 친구들의 영상을 미리 찍어서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공개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가요제를 많이 만들었었고, 이제 그때 그 기조가 마이 데뷔 이렇게 해서 나의 이야기, 나의 스토리를 드러내라 이런 거였는데,
그럴 수 있는 무대판으로 많은 친구들이 좀 행복해했었던 그게 성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공동체 지원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인문학을 주제로 한 인문학 기행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좀 많이 진행을 해서 그런 사업들이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어려웠던 거는 사실 그냥 그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별다른 가치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냥 대학이라는 곳을 지나가는 친구들을 봤을 때 가장 좀 속상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런 대학생 중에 한 명인데 수업 안에서만 나한테 배움과 성장이 있어도 사실 학교가 좀 다닐만 나고 공부하는 행복이 있고 이럴 것 같은데 뭐 저희 학교 이제 두드러지는 영어 강의 문제나 혹은 가득가득 그냥 콩나물 시루처럼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앉아서 듣는 주입식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서 아직은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런 교육의 질적인 문제를 빠르게 이렇게 바꿔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좀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의 특별한 사업이라는 게 저희 기조처럼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해보자라고 해서 인문학을 주제로 한 기행이라든지 서울 명소 탐방이라든지 뭐 이런 사업들을 좀 준비를 했었는데요. 물론 거기에 13,000명의 전부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건 아니었지만 어떻게 하면 좀 공동체를 지향하는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인지 혹은 양심적이고자 하는 친구들의 그런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인문학 게임 같은 사업들이 처음 있었어요.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 근데 갔다 온 친구들과도 진짜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면서 돈독해지고 또 친구들도 다녀와서 다시 자기의 삶의 가치를 찾고 좀 꿈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연계까지 돼서 그런 게 참 좋았던 것 같고요. 노하우는 학생이 하는 것만으로 자부심을 갖고 행복해졌으면 좋겠는 게 대학이라는 4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가진 자리에서 그 가진 자리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또 심지어는 학생회가 그 방향을 가장 앞장서서 설정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항상 가장 근본적이고 옳은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함께 같이 고민하고 노력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 학생회 하시면 힘들기도 하고 어렵고 사람도 없다고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주변에 그렇게 열심히 살고자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학생회의 힘으로 꼭 대학 교육을 잘 바꿔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우선은 시기적으로 뭐 검찰의 수사팀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앞장서서 크게 여론을 만들고 제기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던 게 당시 상황이라고 생각했었고 서울대학교에서 뭐 기자회견, 시국선언을 통해서 먼저 입장을 제시하고 나서 다른 대학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것인지가 엄청 중요해졌던 시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당시에 그 국정원의 선거 개입 문제는 지금도 계속해서 그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시피 이건 흔히 뭔가 좌우의 문제 혹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민주주의가 정확히 지켜지냐 지켜지지 않느냐라는 문제라고 생각했고 학생회를 운영하고 또 대학 생활을 그렇게 하는 저희로서는 당연히 그런 민주주의 기반 하에 사실 학생회도 세워지고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혹은 흔히 우리나라에서의 조금 퇴색되긴 했지만 그래도 지식인이라는 측면으로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선두에 서는 입장을 내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판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총학생의 입장으로 지금의 국정원 선거 개입 문제가 빠르게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뭐 해명이 돼야 된다,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요구를 했었고요. 물론 과정에서 고민이 들었던 게 어떤 식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식의 피드백을 받을 것인가 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의 체계인 뭐 단대장
장들의 모임인 뭐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제반의 사안을 의결하고 또 단과대 장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들을 거치거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그 댓글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도 있었고요. 실제로 이런 활동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서명운동을 직접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서명운동을 받은 친구들이 한 800에서 1000명 정도 됐었는데, 그 친구들에게 직접 전부 전화를 돌려서 같이 뭐 플래시몹 같은 것도 꾸려서 한번 해보고, 또 문화제도 직접 참여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방학 때 지방이 고향인데 한 번도 내려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동국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책임지고 조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입장을 발표한 상황에서 당연히 책임있게 이 문제가 더 큰 공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문화제에 매주 빠지지 않고 전부 참여를 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동국대 학생들이 앞장서서 뭐 자봉단, 문화제 자봉단을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 매일 총훈위에서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최대한 힘을 모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도 국정원 문화제가 아주 크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도 많은 친구들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중이고, 최대한 많은 친구들이 이 문제가 옳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계속 모을 생각입니다. 의견 분분하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아니, 의견은 당연히 엄청 분분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빠르게 입장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 이야기했었던 친구들도 있었고, 반면에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저희도 거기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까라는 고민했을 때 기존의 골든타임 총학생회를 해보고자 했었던 그 기조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는 게 옳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고, 충분히 합의하지 못하는 친구들의 의견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저희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해설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이게 불거진 게 한 3년 정도 됐었는데요. 학교에서 학생준칙이라는 것을 갑자기 들고 나오면서 이거를 근거로 너희는 선거를 진행할 수 없다. 이걸 근거로 얘는 학생회장의 후보자로 출마할 자격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게 벌써 3년 전인 상황이고요. 사실 학생준칙의 내용을 뜯어보면은 엄청나게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용모 단정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내용은 기본이고, 지나가면서 학생증을 제시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제시해야 된다라는 항목도 있고, 학생회비나 이런 다양한 자치 사업들을 학교로부터 승인받아야 된다라는 조항들도 있어요. 사실 이거는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군사독재 시절에 만들어졌던 건데 일정 부분 사문화되어 있다가 아무래도 학교가 지금 학생 자치를 뭔가 탄압하기 위한 근거로 좀 사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그 학생준칙의 조항에 걸린다라고 해서 선거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그때 학생들이 대응했던 방법은 전체 선거 중단을 의결을 했어요. 그래서 총학생회 선거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총학생회만 고립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총학생회 단과대 과학생회 선거까지 전부 전체 선거 중단을 결의를 했고, 학교에는 지속적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뭐 학생들의 연서명을 담아서 요구를 하는 과정을 가졌고요. 아마 과학생회까지 서지 않는 그런 전반의 상황이나 또 학생들이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여론을 확산시켜가는 과정이 학교에는 충분한 압박으로 가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과정에서 학교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선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내년에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학생준칙에 대해서 협의를 시작하는 것 등을 이제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선거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올해 1년 동안도 학생준칙에 대한 학교학생 간의 협의 테이블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단과대 후보자들의 자격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선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왔고요. 과정에서 당연히 사실은 그러니까 그 단과대 학생들이 유권자들이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
친구들의 대표자를 뽑는 과정은 유권자들이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고, 유권자들이 보기에도 이 친구의 자질이 안 되면 당연히 그건 찍지 않거나 이러는 식으로 분명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꾸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개입해서 이 친구는 선거를 진행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선거 기간에 대대적으로 학생들에게 서명운동을 진행을 했어요. 모든 투표소에서 서명운동을 진행을 했고, 거의 하루에 1000명 이상의 친구들이 서명을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학교를 찾아갔고 서명을 주면서 총장과 만나게 해달라라는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며칠 전에 지금 총장과 그 단과대 학생회장 그리고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이 실제로 만나는 자리를 가졌고요. 저희의 입장 그리고 학생들의 여론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랬을 때의 총장님의 입장은 그냥 학생 준칙이라는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게 학교의 강경한 입장이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렇게까지 학교의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된 이후에 어떤 식으로 다시 대응하고 학생회를 세울지에 대한 논의를 단과대 중심으로 해서 다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최대한 그 학생회가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는데 계속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추가 학기자는 학생회장 선거에 나올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었어요. 네. 그게 4, 5학년이 나올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었고, 이번에 바시대. 네, 이번에 바시대 같은 경우에는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가 있는 친구는 안 된다. 근데 그게 참 당황스러운 게, 저희 학교가 이제 일산 캠퍼스 이전 문제로 학교 학생 간에 많은 갈등이 있었고, 뭐 학생들의 투쟁이 있었던 건데, 과정에서 다른 학교보다 더 빈도수가 엄청 높게 징계를 자꾸 주는 상황이 발생했었고, 사실은 유기정학도 그 개인의 어떤 잘못이나 이런 것보다는 투쟁하는 과정에서 징계를 맞았던 상황이었거든요. 한꺼번에만 이렇게. 네, 근데 되리어 또 다시 그 징계를 근거로 선거에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이죠. 어쨌든 학생회가 할 수 있는 그 정치활동 같은 것들 있잖아요. 사실 학생회 자체가 정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뭐 총학생회 차원에서 연대하거나 같이 진행한 사업이 혹시 있었는지. 올 초에 등록금 관련해서랑 국가장학금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동국대학교에서 발의해서 서울 지역의 뭐 총학생회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자회견이나 퍼포먼스를 진행한 적이 있었고, 국정원 관련해서도 동국대랑 뭐 경희대나 뭐 주변의 한양대나 이런 등 중심으로 해서 좀 대학생들을 모집하거나 혹은 총학생회장단에게 제안을 해서 같이 활동을 했었던 적이 있고요. 시국회의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사실 그 가입 절차가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총문회에서는 시국회의 활동을 좀 해보자라는 결정은 내렸는데, 의결은 했는데 실제로 그 가입 의사는 밝혔는데 사실 정확히 활동 내용 자체가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아서 활동은 못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주에 있었던 회의가 안 됐더라고요. 근데 뭐 회의에 참여하는 게 활동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됐고, 대신 그냥 동국대 차원에서는 계속 자원봉사 가서 뭐 초 만들고 뿌리고 뭐 청소하고 이런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문화제에 계속 참여하는 등의 좀 주도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교육기관이 탈정치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저는 그런 질문 많이 했어요. 많이 했던 게, 그 정치적이라는 게 무엇이고 그럼 비정치적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했어요. 정치적이라는 것에 대한 성역이 존재하는가? 라는 고민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등록금 문제의 경우에만 봐도 사실은 우리 학교, 우리 사회의 정책이랑 절대 무관하지 않은 게 등록금 정책이고, 또 심지어는 학교 당국에서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일정 부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고, 분명히 정부에서 개입하고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요구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가가 달라지는 거지, 어떤 거는 정치적이고 어떤 건 정치적이지 않다라는 그 기준은 모호하다라고 생각해요. 누가 세울 수 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냥 사회의 일원이고 또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사회에 나가기 전에
다양한 학문이나 가치들을 공부하는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뭐 주요한 역할들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학생회는 대학생을 살맛나게 하는 공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뭐 초중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즐겁게 학교 생활했지만 또 나중에 두고 보면 그냥 수동적인 타임테이블 안에서 그냥 정해진 공부를 했었던 것 같은데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학생회를 통해서 열정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도 갖고 민주주의를 경험하면서 우리끼리의 의사를 서로 토론하기도 하고 또 많은 가치관과 사회의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학생회라고 생각해서 대학생들을 살맛나게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총학생회를 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또 집단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또 함께 모여서 좋은 공동체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게 그런 과정의 가장 큰 수혜자는 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학 다니면서 제가 가장 많이 성장할 수 있었고 또 많은 고민도 하고 많은 친구들도 사귀고 이런 행복한 대학 생활을 보냈고요. 동국대학교에 나왔다는 것만으로 어떤 학생회를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많은 배움과 성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학생회가 하는 많은 행보에 관심 적극적으로 가져주시고 최대한 많이 활동하셔서 꼭 동국대학교가 머무르고 싶은 공간으로 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